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론의 이론 중에서 유형 3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유형 3은 거미집 모형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이거 유형 1, 2, 3 이렇게 붙이는 건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정한 거니까 제가 강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거미집 모형에 대한 이론은 이제 뭐 더 그 이론에 대해서 여기서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거미집 모형이 어떤 공급의 시차를 생각하고선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지를 알아보는 이론인데,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수렴형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에 반대되는 발산형. 수렴하고 발산은 완전히 반대예요. 발산은 바깥으로 가는 거고, 수렴형은 안으로 이제 곡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을 경우에는 순환형. 이렇게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주로가 아니고 다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환이냐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게 수렴이고 어떤 게 발산이고 어떤 게 순환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수렴 하나만 아시면, 수렴형 한 개만 아시면 발산형은 그 반대인 경우니까 수렴형의 반대가 발산형이기 때문에 둘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수렴형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환형은 같을 경우에 순환형이거든요. 그럼 이게 같다는 소리가 뭐고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뭔지 이제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거든요. 예,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공급 곡선 기울기가 어떤 거요?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어떨 때요? 클 때 어떻게 할까요?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울기 찾는 것은 문제를 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지금 여기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계산 문제에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이런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를 찾아서 그것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인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인지를 찾아서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는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공기수라고 암기를 해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기수 뭘까요? 공은 공급 곡선, 기는요 기울기가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수요 곡선 기울기가 공급 곡선 기울기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하고 수요 곡선 기울기가 같으면요, 그럴 때는 순환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수요 곡선 기울기 분의 공급 곡선 기울기가 1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발순환은 뭐 같은 거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수렴을 하나 외우면 그 반대 1보다 작으면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외울 필요가 없이 하나만 외우세요.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수요 곡선 기울기분의 공급 곡선 기울기가 1보다 크면 수렴. 그 다음 탄력성에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이거는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클 때 수렴이에요. 그래서 수탄수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1보다 작으면 수렴이에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공기수, 공급곡선 기울기가 크면 수요곡선 당연히 수요곡선 기울기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그냥 공급곡선 기울기가 크면 수렴, 공기수. 그 다음 수요분의 공급이 1보다 크면, 이것도 크면 수렴.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수탄수.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1보다 작으면 수렴이에요.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이론으로만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숫자를 대입해보면 또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문제로 들어갈게요. 제가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계산 문제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있고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거미집 모형은 자주 나와요.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몰라도 돼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것만 갖고 이 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여기서는 무엇을 주었죠? 기울기. 어떤 문제에서는 지금 22회에서는 친절하게 기울기를 이렇게 주었어요. 이거는 그냥 문제를 정답을 맞추라고 준 거예요. 보통 좀 까다롭게 나올 때는 이 기울기를 저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22회 때는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A 부동산을 봅시다. A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수요 곡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래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숫자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3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예요. 절대값이 어려우시려나요? 그러면 절대값이란 말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이 거미집 이론을 할 때는요. 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0.3. 공급은요? 공급은 0.7. 그럼 아까 기울기 할 때 어떻다 그랬죠? 공기수라 그랬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보다 크면 공기수, 수렴한다 그랬거든요. 큰가요? 작은가요? 0.7이 크죠? 그쵸? 0.3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이에요. 이거를 굳이 수요분의 0.3분의 위에 공급 0.7 이렇게 해서 1보다 크니까 수렴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공급 기울기가 크면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면 그냥 수렴이에요. 그 다음에 B번 B 부동산은 어떨까요? 수요 곡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0.5예요. 공급 곡선은요 또 0.5네요. 0.5 0.5 같죠.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순환. 그래서 A는 수렴형이고 B는 순환형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요. 공식을 공기수, 수탄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 여기에 이번 문제는요. 조금 앞에 22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앞에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줬거든요. 근데 25회에서는요. 기울기를 안 줬어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울기 구하는 걸 제가 앞에 이론에서 설명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워하실까봐 그냥 문제에 들어가서 설명하려고 안 했거든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식을 두 개를 줘요. 각각 A 부동산, B 부동산에 식을 두 개씩 주거든요. 두 개씩 안 주면 되지가 않아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수요 곡선만 준다거나 공급 곡선만 주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라고 두 개씩 줘요. 그러면 A부터 봅시다. A는 EP, EP는 500 마이너스 QD예요. QD는 뭐예요? D 저희 배웠죠? D는 수요. 그쵸? 수요 곡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런 숫자는요, 무시. 이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요 QD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 앞에는 마이너스만 있지만 마이너스만 있다는 건 이 앞에 뭐가 있는 걸까요? 1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요 P만 여기 좌변에다 놔두고 다 P만 남겨놔야 돼요. 좌변에. 그러면 얘를 P만 남겨볼게요. P는 얘를 P만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2를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쵸? 없애려니까요.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변에다가도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는 1분 안에 풀어야 되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500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QD잖아요. 여기에 이 2분의 1이 곱해졌다고 보면 P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그쵸? 여기 이해되시려나요? 근데 또 이 마이너스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P는 얼마일까요? P는 2분의 1 아니죠. 이 수요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A의 수요 함수는 수요 함수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함수 아니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에요. 지워야 되네요. 네, 다시 쓸게요. A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1.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얘가 순환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식으로 요 공급에 대한 식으로 공급 곡선에 대한 식으로 기울기를 찾아봐요. 여기에서는 3P는 저거 300 무시할게요. 4QS예요. QS는 S가 있으니까 공급 곡선이죠. 그러면 얘는 P만 남겨야 되잖아요. P는 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3분의 1 곱하니까 여기도 3분의 1 곱하면 얘는 3분의 4가 되죠. 이해되실까요? 3분의 4 Q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요. 얼마죠? 3분의 4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떤 게 커요? 그렇죠. 얘는 1이 안 되는데 얘는 공급은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죠? 그렇죠. 공급이 큰 거예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요.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클 때,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렴한다 그랬죠. 공기수. 그래서 A는 수렴해요. 안 어렵죠? 그러면 B 한번 해볼까요? B는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B요. 이거 그냥 P로 되어 있네요.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P는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2지요. 그쵸?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2.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얘는 2P니까 P로 되면 2 나눠줘야 되죠? 각각 2분의 1 곱해줘야 되죠? 좌변 우변. 여기에는 P만 남고 여기에는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2가 되겠네요. 이거는 그쵸? 그러면 P는 2QS가 돼요. 그쵸? 그러면 얘도 2고 공급 곡선도 2고 수요 곡선도 2예요. 이 똑같죠? 같으면 뭐라 그랬죠? 순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B는 순환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거 25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공식을 암기를 한번 해봐요. 어떻다 그랬죠? 공급이 크면 그냥 공급 곡선 기울기 이거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공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급이 크면 수렴이에요. 공급이 크면요. 그래서 수요분의 공급도 1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아직 탄력성 문제 안 나왔으니까요. 이거 그 공식에다만 대입해서 이 문제 또 풀어볼게요. 이것도 또 거미집 이론이래요. 모형 형태 구분하래 27회에 나왔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눈으로 한눈에 보고 이거는 한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그쵸? 이런 거 풀 때는요. 공식을 하나 써 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공기수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면 어떻다 그랬죠?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큰 거, 위에보다 큰 거 뭐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0.6이 커요? 1.2가 커요? 1.2가 크죠. 그러면 C는 수렴하겠네요. C는 수렴해요. 그 다음에 얘는 같네요.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순환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반대네요.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면 얘는 발산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20초 만에 풀어야죠. 그래야지 다른 데서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쵸?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시간 끌지 마세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마구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헷갈려요?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큰 게 수렴인지 작은 게 수렴인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기수만 외우세요. 공기수 뭐예요? 어떻게 외울까요? 공기수 물인가 봐요. 공기를 물로 마신대요. 공기수, 공기를 물로 마셔요. 공기수라는 게 있어요. 공기수는 뭘까요? 공급 곡선 기울기가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클 때 수렴한다. 그게 공기수 곡선이에요. 이 공기수 곡선 하나만 알아도 거미집 이론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탄력성으로 나오죠.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그때 수렴이에요. 그때 수탄수. 그러니까 공기수, 수탄수 외우면 돼요.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있대.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일단 A 부동산 이렇게, 그 다음에 B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부동산에서 식 몇 개 줬어요? 2개. 그쵸? 그 다음에 B 부동산에서 식 몇 개 줬어요? 1개, 2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일단 A와 B가 각각 어떤 모형 형태인지 문제에서 나왔죠? 문제가 이거죠. A와 B 각각의 모형 형태. 여기서부터 풀면 될 거예요. 이거 먼저 구하고 갑시다. 그러면 A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QD는 100 빼기 P.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이런 숫자는 무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P를 좌변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요. 바꿔요 그냥.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P가 되죠. 얘는요.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QD가 되죠. 그러면 D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죠. 그럼 얘의 수요 곡선 기울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필요 없으니까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 요번에는요. 요 식에서 이 식은 너무 쉬워요. 왜요? P가 그냥 저절로 자기가 그냥 P가 있네요. 따로 뭐 옮기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P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P로요. 그쵸? P는 이거는 무시하라 그랬죠. QS 공급 곡선 기울기가 어디 있어요? 2. 공급은 어디 있을까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QS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그게 뭐예요? 2.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클까요? 수요 곡선 기울기가 클까요? 그렇죠. 공급이 크죠. 얘가 뭐라 그랬죠? 공기수. 그러면 A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순환이에요? 수렴이죠. 공기수.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푸시고요. 그 다음 B 봅시다. B는 식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에 대해서는 QD는 500 빼기 2P. 항상 P는 어느 쪽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좌측에다가.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X 치고 가세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P에는요. 그러니까 P는 항상 플러스로, 그리고 좌변으로. 그래서 얘는 이거 바꿔요. 순서를 바꾸면요. 이 P는 QD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QD가 되죠. 그쵸? 그러면 P만 남기려면 어떻게 되죠? P만 남기려면 2분의 1을 각각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 2분의 1 곱하면 없어지고, 얘는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수요, D는 수요잖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되셨죠? 뭐가요? 지금 B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3QS 이퀄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곡선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숫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P는 항상 어떻게 놓으라 그랬죠? 좌변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6P는 여기 위로 와볼게요. 죄송해요. 칸이 모자라요. 여기 3QS는
6p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쓰면 이 식이 다 엉터리예요. 왜요? 여기서 이퀄인데 여기 이퀄로 오면서 500도 떼고 왔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계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20 떼고 왔어요. 예, 버리고 왔어요.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울기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놓지 말고 어떻게 놓으라 그랬죠? 항상 P를 좌측에. 그러면 이퀄이니까 이퀄 얘 3QS 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6P는 3QS. 그러면 P는 얼마예요? P는 6분의 1을 곱해줬으니 6분의 1을 곱해줘야 6이 없어지죠? 얘도 6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6분의 1을 곱해주면 6분의 3 QS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6분의 3은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지금. 그러면 아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도 2분의 1이었는데 똑같네요. 2분의 1.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순환형. 같으면 순환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찾았어요. 수렴형인지 순환형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를 말하래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락해야겠죠. 그쵸? 비싸졌으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렇죠. 반대가 아니니까 보완제지요. 그렇죠.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를 줄 때요. 29회에서 어떻게 한번 꼬았냐면요. 그냥 가격이 상승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상승 하락하면 수요 하락하면 되는데 4% 하락 이렇게 숫자를 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이거를 사용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쓸데없이 5% 4%를 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나타낼 때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 4%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수렴형, 순환형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미집 이론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유형 3으로 풀어봤어요. 여기에서는 공식을 외우라 그랬어요. 어떤 거? 공기수, 수탄수. 그래서 오늘은 수탄수를 이용한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안 주고 탄력성으로 간단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이래서 경제론에 대한 모든 계산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장론에 관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경제론에 대한 문제는 그때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주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